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결혼운인데요. 아마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도 있고, 솔로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다 다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과 결혼을 하게 되실지, 뭐 그런 결혼 스토리라든지, 또 그 결혼하게 되시는 분의 성향이라든지, 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았어요. 자, 그러면 결혼운이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미래에 결혼할 배우자를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시고 저와 같이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드를 섞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고요.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자, 그럼 번호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골라주신 번호대로 이동해서 리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분과 결혼을 하게 되실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를 어떤 분과 써나가실지 예측해보는 결혼운 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카드를 뽑아왔는데요. 1번 분들부터 차례대로 여러분의 결혼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두 가지 카드는요, 여러분의 현재 결혼운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결혼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시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스파크 카드랑 와일드 카드가 같이 떴는데요. 이 두 카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불꽃이 막 피어오르고 불꽃이 막 터지잖아요. 폭죽이. 이게 어떤 강렬한 여러분들의 연애 상태, 그리고 강렬한 플러팅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실 것 같냐면 이 사람이다 라고 딱 느꼈던 그 순간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하고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딱 처음에 보자마자 한눈에 이 사람에게 반해서 불꽃이 터지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과 사랑을 느끼고 서로에게 플러팅을 하고 이렇게 강렬한 로맨스를 즐기는 순간에 결혼을 결심하시게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특히 이 와일드 카드는 예측 불허함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을 할지, 어떻게 결혼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내가 언제 결혼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보다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은 내가 언제 결혼해야지 라고 딱 결정한 그 순간보다는 눈 떠보니까 결혼식장에 와 있고 눈 떠보니까 결혼을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카드처럼 내가 결심을 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불꽃이 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첫눈에 반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실 수 있다. 되게 강렬하고 예측 불허한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로 결혼을 하게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세 장의 카드는요, 상대방과 어떻게, 언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거를 여러분께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를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카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두 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들고 오는 걸 좀 봐야겠죠. 상대방이 들고 오는 거는 일단 금전적인 여유로움, 좀 재정 상태가 원활하고 재력이 있으신 분과 여러분께서는 결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분은 재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관대하고요. 여유롭고요.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산 집안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좋겠다. 재력도 빵빵하고 안정적이고 결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그런 자질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집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던가 어쨌든 이 재력적으로 결혼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에도 돈이나 여유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측 불허한 결혼이라는 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미 상대방 쪽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몸만 가면 되는 마음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선물 같은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는 이 불꽃 같은 로맨스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선물처럼 다가온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좀 채워줄 수 있는 성품적으로나 재력적으로나 선물처럼 이 사람이 다가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냐. 정말 내가 잡아야 하는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뭔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선물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선물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임신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선물이 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과의 안정된 결혼 상황이나 되게 힘들지 않은 결혼 스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분께서 이동수가 좀 있어요. 이동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동수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좀 이사를 많이 다녀야 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좀 이직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신다거나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분하고 만약에 결혼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활 자체도 패턴 자체도 조금 바뀔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꼭 이분이 이동수가 많지 않은 분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그 어떤 삶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서 여러분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사는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이 이분으로 인해서 좀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보여져요. 아니면 조금 더 부유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이분 덕분에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도 뭐 발전과 성장 이런 걸 떠나서 인생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변화를 상대방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께서도 내 일상이 너무 루틴화되어 있고 지겹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결혼으로 인해서 그런 게 좀 한 번 더 한 차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흥미롭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분과의 결혼 스타트, 처음부터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고 뭔가 판타스틱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 이동도 많이 하고 내 삶의 변화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이제 결혼 초반이나 이 상대방분 특징을 봤을 때 상대방분도 사실 결혼을 딱 결심하고 여러분들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뭐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워낙 사랑 자체가 진짜 불꽃 튀기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맞이하실 수 있고, 일단 상대방분의 카드를 보면 결혼하면 힘들 걸 알아요. 근데 단순히 그게 금전적으로 뭐 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을 하면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고 뭐 누구를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 전이랑은 되게 많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상대방분은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다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는데 혹시 너는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이분의 성향이 굳건하고 어디 가서도 약간 지지 않을 스타일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하면 무섭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불꽃이 빨리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붙었다가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스 카드로 봤을 때도 내가 뭔가 이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전복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봐서는 좀 약간 아기가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 좀 강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그 불꽃 같은 사랑의 결실이 뭔가 이렇게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카드 조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건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분과 함께라면 뭐 그런 예측 불허한 상황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일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아기가 정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그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정말 무서울 게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정말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뭐 예를 들면 집안이 망해도 여러분을 지켜줄 만한 굳건한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상대방분은 좀 이동도 많고 지금 직업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결혼을 할 만큼 되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혼자 스스로라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혼을 좀 끌고 가고 싶고 여러분에게 안정된 삶을 좀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되냐라고 봤을 때 일단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남자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분의 특징은 외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눈이 굉장히 또렷하고요. 그리고 남자답게 생기고 잘생긴 스타일이에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하고 덩치가 크고요. 근육질의 몸매고 좀 성격 부분은 현명하고 똑똑한 스타일이고 참을성이 강해요. 몸매 자체가 다부져서 체격이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훤칠한 느낌, 남자답다, 카리스마 있다, 딱 보더라도 뭔가 포스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이분은 이제 현명하고 똑똑하고 성격적으로는 참을성이 강하고 말은 별로 하진 않는데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되게 기센 스타일. 그리고 최대한 뭔가 자기 의견을 어필하기보다는 좀 조용히 묵묵하게 묵직하게 어필하는 스타일이고, 흥분 절대 안 하고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딱 던지는 거죠. 흥분하지 않고 다혈질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에 대한 야망이나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조금 걱정을 하셨던 것도 그런 일적인 부분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화를 잘 안 낸다는 거. 다만 화가 날 때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말실수를 하거나 뭐 때를 부리거나 뭐 내가 뭐 싸우다 보면 억지를 부리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다. 약간 풀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약간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없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고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빈말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분한테 조심해야 될 거는 헤어지자 소리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냥 함부로 뭔가 관계 그만하자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 이분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한 번에 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건 이분의 성향이고, 여러분들의 그 결혼 스토리,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잘 사실지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결혼하자 계획해서 결혼하신 게 아닌 스토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안 맞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상대방분이 좀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혼자 참고 좀 이겨내려고 하는 타입이고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는 소통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배려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게 되는 건데, 그런 속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관계는 안정적이고 결혼 생활도 좋고 뭔가 재력적으로도 풍요롭고 한데 뭔가 잘 풀리지 않은 느낌이 초반에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맞춰지게 되거든요.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 그 시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두 분의 궁합이 여기 마법사 카드처럼 굉장히 잘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고 결혼 궁합도 되게 좋은데, 그거를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참고 배려를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어졌던 거죠, 초반에는. 근데 그분이 그 부분들이 좀 잘 맞춰지고 나면 너무 재밌고, 두 분이 성향적으로도 잘 맞고 생활 패턴도 굉장히 잘 맞고, 누구보다 진짜 자유롭고 서로 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취미라든지 그런 것도 진짜 잘 맞아서 되게 재밌게 꽁냥거리면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실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두 분이 소통이 안 되실 수는 있지만, 조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함께 겪고 나니까 나중에는 진짜 잘 살게 된다. 일단 두 분이 티키타카라든지 그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대방분이 리더십이 좋아서 리더십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이제 밖으로 빼주게 되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 변화할 거다. 안 해본 경험들,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1번 카드고 마법사 카드잖아요. 상대방분을 만나면서 안 가봤던 여행지도 많이 가보실 수 있게 되고, 뭔가 안 해봤던 취미들, 안 먹어봤던 것들, 내가 안 해봤던 것들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했던 내 경험들과 더불어서 정반대의 다른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이 결혼 자체가 정말 나한테 선물이 되어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좀 여유도 많이 생기고 이것저것 즐길 줄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일과 내 생활과 내 미래 이런 거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다면 현재를 좀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요. 일단 좀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홍기를 꽉 채워서 결혼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냐,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봐드리면, 약간 제가 선물처럼 다가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뭔가 집이 청약이 당첨이 된다거나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러분들이 딱 결심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분이랑 딱 결혼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임신혼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혼을 갑작스럽게 결심을 하게 되는 그 포인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물처럼 다가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측 불허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로또처럼 내가 뭐 청약에 당첨된다든지 청약을 딱 걸어놨는데 그게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당첨 소식이라든지 결혼을 하게 되는, 결혼하라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나? 라고 싶게끔 뭔가 좀 주위에서 좀 도와주는 느낌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결혼운이 좀 좋게 풀린다. 물론 내가 결혼을 결심하거나 계획하거나 뭐 2025년도 여름에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과 이제 불꽃 같은 연애를 하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나의
나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과 재미난 경험들을 선사해 준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결혼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기마다 때마다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결혼운이 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있다 라고 재미로 봐주시고요.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분과 결혼하게 되실지 정말 궁금하신 결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자, 여러 장의 카드를 뽑았고, 자, 보시는 분들마다 연령대가 다르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운명적으로 일어날 사건과 상대방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실지와 결혼 생활 스토리 등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결혼 운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결혼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마음에서는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주변을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으신 분들, 좀 사회 문제들도 많고 뭐 병원도 없어지고 소아과도 없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결혼에 대해서 추천을 하지도 않고 안 좋게 살고 뭐 맨날 싸우고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3번을 뽑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의 지금 결혼운을 보면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기다려야 될 인연이 올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젠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이런 내가 결혼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있기도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될 인연이 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지금 내가 결혼할 상대를 만나시는 분들보다는 결혼할 상대라고 하기에는 좀 커플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애매하다, 혹은 솔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아직 내가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번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실지, 여러분들의 결혼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근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것들 많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 결혼을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정말 너무너무 섹시한, 이성적으로 육감적이고 섹시하고 멋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이 사람에게 끌리고요.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보면 좀 한눈에 반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끌림이에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사랑을 많이 느끼고 완전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에게 엄청난 섹슈얼함을 느낀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속궁합이 진짜 좋아서요, 두 분이 그런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게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끌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상형이고 내 사람이다 느낄 만큼 일단 속궁합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일단 둘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일이 있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뭐 어려움이 있건 뭐 힘든 일이 있건 주변에 반대 안 보여요. 그냥 너만 보이고 나 너만 있으면 돼 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냥 둘만의 세계에 빠져서 결혼을 원하게 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우리 같이 살자, 뭐 결혼보다도 먼저 동거를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만나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다. 일단 상대방 분 카드에 좀 이동수가 있는 카드들이 떴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유학생이라던가 뭐 아니면 두 분이 유학을 하다 만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다 만난다거나 현실적으로 좀 만났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강렬하게 느꼈다가 떨어지게 되면 훨씬 더 그리움이나 그런 게 크잖아요. 애틋함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이 강렬한 사랑을 했다가 갑자기 좀 떨어지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었고 살짝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실 수 있다. 상대방 분은 좀 외국에서 오는 느낌이 나요. 해외에서 오는 느낌?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유학생이나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 뭐 외국 사람,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뭐 무역이나 뭐 바다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뭐 항공이나 이런 이동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스의 느낌이 나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주변,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이고, 여러분들과 딱 결혼을 원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들어오시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뭐 프리랜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그런 걸 좀 정리를 하고 정착을 하게 되실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여러 군데 이동을 많이 하게 되시는 분이라서 뭐 아니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좀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택한다거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져야겠다. 막 일이 돌아가고 좀 도전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과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3번을 택하신 분들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안정적이게 좀 정착을 하고 솔직히 좀 마음속으로는 고민도 많은데 이 둘만의 세상에 빠져서 결혼을 해야겠다, 잡아야겠다, 안 잡으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스토리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을 보면요. 생각이 되게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냥 지금 되게 급발진하는 것 같아 보이고 충동적이어 보여도요. 이분은 미래를 다 계획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잡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놓치면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무리해서라도 여러분을 잡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좀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좀 물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좀 창의적인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성격 자체는 창의적인 일이라는 게 꼭 예술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창의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일을 제안하거나 추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예술적인 감각, 창의적인 감각을 기반으로 내가 일을 펼치고 하시는 분일 수가 있겠다. 일단 외모적으로는 얼굴 되게 귀염귀염상이에요. 아기 곰돌이처럼 귀염귀염하게 생기고 얼굴 되게 작고 비율 되게 좋고 키는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되게 순수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격도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모든 노력만 하면 잘 된다고 믿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포즈를 하면요. 진짜 로맨틱할 거예요. 뭔가 글을 써준다거나 시를 읊어준다거나 로맨틱하게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잊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진짜 로맨틱한 프로포즈? 갑자기 어느 날 꽃을 사온다거나 뭐 편지를 쓰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집에 갔다가 너가 보고 싶어서 다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로맨틱한 성질을 많이 보여주실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딱 한 가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결혼을 했구나.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나 정말 사랑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결혼을 잘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봉사를 많이 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뭐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그런 거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선량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좀 믿고 따르고 이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이분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가족하고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되게 지쳐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집에 오면 집안일도 이분이 다 해요. 그래서 좀 내가 할게 라고 해도 그냥 너가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게 나아 하면서 혼자 되게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막 되게 힘든 일 있으면 이분에게 기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힘든 티를 전혀 안 내기 때문에 항상 좀 지쳐 있을 수는 있어요. 힘적으로 많이 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뭔가 남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남편이 사람들이 남편 너무 따르고 좋아하는데 나는 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격 자체가 너무 선해서 그런 게 잘 안 돼요 라는 게 고민일 수 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 좀 베풀었던 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다 쏠릴 거기 때문에 큰 고민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은 진짜 격렬한 사랑, 완전한 속궁합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맨틱한 신혼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분이 이벤트도 정말 많이 하실 거지만 로맨틱한 말들, 사랑해, 좋아해 이런 뭐 애정 행각 같은 것도 빠짐없이 해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 진짜 사랑받는 결혼했어 라고 느끼게끔 느끼실 수가 있고, 두 분이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안 싸워요. 그러니까 둘이 되게 잘 맞아서가 아니라 대화가 되게 잘 돼요. 그냥 언성 높이면서 싸우게 되는 그 불꽃 같은 그런 궁합이 아니라 되게 정열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오래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속궁합이 좋으면 잘 안 싸워요. 그런 것처럼 부부끼리 되게 인고 부부의 느낌이 많이 난다. 그래서 사랑이 식지 않고 되게 오래 가시는 분들이 3번 분들이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게 결혼이라면 나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네는 시간 지나도 신혼이야?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 신혼 같네? 라고 싶을 정도로 두 분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굉장히 궁합 자체가 좋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궁합도 좋고 속궁합도 좋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느라 싸우지를 않아서 일단 그게 제일 베스트로 보여져요. 일단 누구 한 명이 좀 우울하면은 한 명이 좀 풀어주기도 하고 배려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궁합이 잘 맞죠. 어느 한쪽으로 팍 쏠리거나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바라는 게 막 이만큼이고 바라는 게 이만큼이고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나는 막 이 정도의 호화스러운 결혼을 원했는데 상대방은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소소한 결혼 생활을 원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분은 그런 것도 비슷해요. 우리 그냥 결혼식도 좀 소소하게 하고 아니면은 좀 화려한 걸 원하신다. 그럼 내가 화려하게 하고 싶어. 나도 화려하게 하고 싶어. 이런 게 좀 맞춰지는, 좀 이런 균형이나 궁합 자체가 좀 잘 맞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성향 자체가 좀 잘 맞는, 퍼즐 자체가 잘 맞는 그런 분들로 보여져요. 자, 그럼 3번 분들의 결혼 운까지 봤고요. 보시는 분들 시점마다, 연령대마다, 결혼에 대한 생각마다 다 다르실 수 있는데, 큰 스토리로 내가 나한테 들어온 연애운이 이런 거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어떤 성향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분들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분과 만나게 되시고 결혼하게 되실지 결혼운에 대해서 준비해 봤어요.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마다 다르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어떤 스토리로 결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애인이랑 나랑 둘 다 결혼을 하고 싶을 때, 결혼 생각이 동일할 때, 우리 둘 다 똑같이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같은 생각일 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솔로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결혼보다는 나랑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결혼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면, 나는 내가 우겨서 혹은 내가 원해서 나 혼자만 원해서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아요. 상대방과 내 생각이 동일해서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비슷한 성향의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해서 같은 계획을 짜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주변에서 결혼을 해라 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결혼이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다만 중요한 건 나의 소울메이트랑 내가 정말 나랑 잘 맞는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신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지가 중요하신 분들이 2번 분들이실 거다. 자, 여러분들의 결혼 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삶이 조금 버겁고 힘들고 이런 순간에 상대방 분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두 분은 진짜 처음 딱 보자마자 소울메이트처럼 너무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했어? 그럼 너도 이 생각을 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두 분 자체가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맞닿아 있는 느낌이 좀 들면서 두 분이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냐.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힘든 삶에 있어서 상대가 도피처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상대방하고 전화 한번 하고 연락 한번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하는 게 내 유일한 희망이고 도피처예요. 그래서 이 힘든 삶에서 내가 너랑 결혼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힘들고 서로 고생하게 될 때 유일하게 서로가 서로의 위로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랑 같이 내가 너랑 같이 살면 힘들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의미로, 정말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는 결혼이 도피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막 독립하고 싶었고. 근데 결혼을 하면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정말 좋은 도피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일단 성격적으로는 소울메이트처럼 정말 잘 맞아요. 여기 미러링이라는 카드와 투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동시에 떴는데, 이게 영혼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되게 비슷한 사람, 농담도 비슷하게 하고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이런 취향까지도 되게 비슷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만한 모든 조건이 다 맞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생각했을 때 지금 결혼을 해도 되냐? 근데 지금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예를 들면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집이 너무 멀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형이 아직 결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결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던가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환경 자체가 잘 결혼을 할 만큼의 마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대방이 뭐 돈이 없고 우리가 집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뭔가 정말 아까 예를 들었듯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되게 괴롭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나의 친구고 위로해주는 동료고 사랑해주는 파트너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빨리 내 가족,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내 유일한 행복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거기에서 자기가 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일밖에 모르고요. 완전 애처가예요. 그리고 애밖에 모르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뭐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라면 뭐 집에서 뭐 종종 게임을 한다거나 뭐 집에서 책을 본다거나 TV를 시청한다거나 뭐 축구를 본다거나 이런 아주 작은 소소한 취미들밖에 없고 뭐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집에서 부인이랑 애 보고 TV 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이분의 유일한 낙? 친구가 있다면 뭐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굉장히 성향 자체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에다가 하나만 봐요, 하나만. 그리고 굉장히 무리동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단, 내 가족, 정말 가정적인 사람의 표본이다. 그리고 성향 자체는 굉장히 우직하고 하나만 보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뭐 진중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나랑 애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고 우리 뭐 소소하게 취미나 같이 하고 여행 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취미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첫 번째 상대방을 의미하는 카드에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제가 이거를 상대방이 가져오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분의 외모 진짜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족이 볼 때도 진짜 너 남편 잘생겼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상형이기도 하겠다. 누가 봐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되게 미남인 스타일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직업이 아마 그쪽이지 않을까? 패션 스타일도 뛰어나고 그래서 주변에서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좀 신경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기 때문에 크게 나중에는 뭐 신경 쓰이진 않는데 이런 거 있죠. 이분이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면 뭐 여직원들이 좀 치댄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연락이 온다든지 뭐 자꾸 뭐 인스타로 DM을 보낸다든지 이런 치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어찌됐든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카드랑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밖에 모를까? 이분은요, 자기의 외모?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알고는 있죠. 거울 보면 알긴 알겠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나의 영혼을 알아봐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필요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 미러링 카드처럼, 이 소울메이트 카드처럼 주변 사람들은 다 나한테 진짜를 말 안 하고 진실 말 안 하고 나를 탓하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왜냐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일밖에 모르고 되게 순진한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타니 야구선수 알죠? 오타니 야구선수가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한테 돈 맡겨놓고 통장 한 번도 안 열어봤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밖에 모르고 그냥 주변 사람들 다 믿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통수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외면한다거나 부인한다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 나랑 잘 맞는 성향의 사람, 딱 너야. 나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잘난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푹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여러분들과 그분이 이제 영혼이 맞닿아있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서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빠지는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외모나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왜냐면 나랑 영혼이 맞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진짜 내 옆에 영원히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느낀다고 해요. 자, 그럼 두 분이 결혼하면 잘 사실지 결혼 생활을 봐야겠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결혼 생활이 좀 장애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일궈내야 하고 처리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일단 성격적으로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막 신혼부부 놀이 같은 거 하면서 노는 것처럼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걱정거리도 없고 그냥 매 순간 매 순간이 즐거워요. 사실은 두 분은 그냥 돈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둘이 즐길 정도만 되면 우리는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거든. 그래서 둘이 평생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이 들어오는데 일적으로 굉장히 성공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정 자체가 안정되게 좀 기반을 마련할, 결혼 후에 기반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결혼 전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울메이트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일적으로도 잘 되고 안정기를 지내게 된다. 그러면서 관계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관계가 된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가 따라올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가정이 꾸려지면서 오히려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딱 결혼 자체가 중요하신 분들이 아니라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내가 진짜 소울메이트랑 결혼하는 게 중요한 분들, 그냥 평생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결혼 자체가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식이라던가 뭐 이런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답게 우리처럼 결혼식을 하고 앞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잘 맞는 분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실 것 같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왜냐면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언제 결혼하실지나 이런 걸 보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여져서 큰 스토리, 여러분들의 큰 운명적인 흐름의 서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번 분들 결혼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유타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결혼운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떤 연애 스토리로 결혼을 하게 되실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실지, 이런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을 뽑으신 분들 지금 연애 중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기 로맨스 카드가 떴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커플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맨틱하게 뭔가 나의 결혼운을 이끌어줄 사람이 인 것 같다라는 모습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지금 탐탁치 않고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결혼할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좀 결혼운을 이끌어 줄 만한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부류랑 좀 비슷한 부류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 굉장히 영화 같은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만나왔던 패턴대로, 내가 만나왔던 그런 방식대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더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스타일,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 가장 최선의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보다
제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지금 데자뷰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 데자뷰 카드랑 여기 나이팅게일 카드가 좀 보여지는데 내가 과거에 만났던 인연과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인연과 재회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 만나봤는데 너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과거의 인연이 좀 되풀이 되듯이 내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서 재회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는 운도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결혼을 어떻게 하시게 되실지 결혼 스토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사람의 인연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뭐 소개팅 3일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거나 이런 뭐 영화 같은 스토리는 아닐 것 같고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아보고 천천히 수순을 밟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오랜 연애를 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당연히 얘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기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실 거고요.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만에 막 결혼해서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단계별로 수순을 밟아서 결혼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괜찮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결혼할 만큼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자는 말을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자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약간 못 이기는 척 받아주지 내가 먼저 막 결혼에 안달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쌓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상대방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이 확신을 주면 좋겠는 거예요. 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말을 듣고 싶고 상대방이 확신을 줬을 때 나도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먼저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튼 이분이랑 결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겠다 싶을 만큼 이분의 성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성품이 좋냐?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괜찮아, 다독여주고 좀 안정되게 심신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락가락할 때 그걸 좀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 분은 좀 작은 거에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뭐 큰 것도 안 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면 나를 사랑해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방 분은 정말 작은 거에 행복할 줄 알거든요.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별빛이 막 반짝이잖아요. 그러면 별빛이 이렇게 반짝이고 행복한데 너랑 함께 이 길을 걸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작은 거에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삐지면 항상 먼저 풀어주는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공감이나 위로를 되게 잘해줘서 예를 들면 뭐 요새 MBTI 중에 뭐 F다 T다 이런 얘기 있는데 F 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T라고 하면 T형의 공감을 잘해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위로를 잘해주고 굉장히 로맨틱한 성향의 사람일 거다. 굉장히 지금까지 연애가 힘들고 막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좀 지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그동안 좀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 보상 카드가 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좀 술술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뭐 A랑 B랑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B로 한번 해봐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내가 조금 더 앞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길잡이를 만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좀 수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는 결혼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정말 내 한 페이지를 딱 이분이 써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로맨틱한 말도 되게 잘하고 일단 성격 자체가 되게 안정형의 스타일.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성격은 안정형인데 끼쟁이에요.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플러팅이나 이런 걸 진짜 잘하거든요. 여기 여우가드 떴잖아요. 폭스예요, 폭스. 그래서 막 연애할 때도 막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 사람의 작은 행동, 이런 로맨틱한 행동 하나가 나를 굉장히 설레게 만드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를 되게 설레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는 조금 섹시하게 생긴 스타일인데, 주지훈 같은 스타일 있죠. 좀 이렇게 남자다운데 좀 퇴폐미가 있는 스타일. 성격은 되게 온화하고, 그런데 외모적으로만 보면 되게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유머러스함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실없는 농담을 해도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분은 감성적이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뭐 드라마를 볼 때 같이 운다던가 감정을 공유할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뭐 일개미 스타일 절대 아니고 그냥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즐기면서 살자, 욜로 스타일, 좀 재밌게 살자. 그래서 술도 어느 정도 즐기시고요. 이런 자리도 좋아하고요. 사람도 좋아해요. 배려심이 좀 남다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런 거를 자기가 좀 짊어지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좀 으쌰으쌰 좀 딥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 이겨내면 되지. 속내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쉽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스타일이고, 좀 재밌게 유쾌하게 살아가려는 스타일이고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좀 행복주의자거든요. 되게 행복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스타일일 수가 있어요. 나 그냥 다 재밌는데 즐거운데 좀 가벼워요. 딥한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 그냥 못 해낼 일이 없지, 좀 생각에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좀 즐겁게 가볍게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모아놓은 돈은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이분이 그렇다고 돈을 못 버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능력 자체가 좋아서 그냥 좀 씀씀이가 클 수는 있어요. 버는 만큼 좀 쓸 수는 있는데 뭐 계획적인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쓸 만큼 벌고 좀 즐기고 놀 만큼도 버는 좀 능력자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스타일을 조금 더 보면요. 이분은 대화로 잘 풀어내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낯설지 않게 대화를 잘 하는 스타일. 인싸 정도는 아닌데요. 너스레가 좋아요. 인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행을 갔다 하면 주변에 뭐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사도 하고 좀 너스레 떨면서 얘기도 하고 친구도 금방금방 사귀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뭐 즐기는 걸 좋아해서 음악이나 뭐 미술 이런 거 좋아할 수 있고, 전시회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애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 그냥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스타일이라서 뭐 애는 특히 뭐 크게 원하실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특한 스타일이라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날 좋아할 수 있을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면은 슬슬 꼬셔가지고 이제 식장에 딱 데려놓는 그런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리더십도 있고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딱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여러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되게 오랜 연애 끝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실 것 같다, 균형적으로 밟아서 결혼하게 되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의 스타일이 딱 그래요. 금사빠식으로 한눈에 빠져서 불꽃 같은 연애를 하시는 스타일 전혀 아니고요. 단계별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좀 단계별로 천천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난 다음에 결혼을 결심하는 스타일. 내 사람이 되려면 은근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오래 지켜보는 타입이에요. 겉으로는 쉬워 보이고 막 되게 다 잘 받아줄 것 같지만 절대 쉬워 보이는 스타일 아닙니다. 호락호락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떠실지 좀 볼게요. 일단 이분이 친구가 진짜 많아서요. 완전히 박수 받고 결혼해요. 야, 너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 너 결혼 진짜 축하한다. 이러면서 막 화환도 들어오고 결혼식장에 떠들썩하게 친구도 진짜 많이 오고 막 청첩장도 엄청 많이 돌리러 다니고 여러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랑 결혼하면서 여러분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겹경사로 결혼도 하는데 일도 잘 풀려서 좀 잘
되게 축하를 받을 일이 생기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실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결혼 스토리를 좀 보면은,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좋고 우리 되게 로맨틱하고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보다 상대방 분이 좀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요. 여러분보다 조금은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딱 결혼 생활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생활 전반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포기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서로 알게 된대요. 그래서 좀 변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결혼한 다음에 있을 것 같고, 막 떠들썩하게 결혼한 것만큼 여러분의 환상만큼 결혼 생활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결혼은 현실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서로 변화하는 시간이 좀 있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좀 머리는 굉장히 영특하고 좋은데 노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살림 같은 부분에, 진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막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상대방 분이 막 돈을 막 이렇게 모아놓는다거나 뭐 집안일을 되게 척척 잘한다거나 이런 살림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드실 수 있다. 근데 뭔가 로맨틱하거나 사랑을 준다거나 뭐 갑자기 여러분에게 굉장히 로맨틱한 말을 해준다거나 뭐 애정 행각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현실적인 부분, 뭐 빨래 어떻게 할 건지, 뭐 설거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스트레스로 올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상대방 분이 좀 잘 맞춰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맞춰준다는 느낌이라서 서로 조금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서로 노력해서 잘 맞춰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의 지식이나 이분의 좀 지금까지 살아온 커리어 같은 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면서 일적으로 좀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결혼하신 다음에 아이를 바로 가지실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일적으로 좀 더 성장한 다음에 가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스토리에는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다. 좀 운명적으로 큰 흐름을 받으렸고, 일단 보시는 부분 연령대마다, 결혼 시기마다, 결혼에 대한 생각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맞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큰 틀이 있다라는 것만 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분들의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